얼마 안 된 경우는 쉽게 제거가 되지만 오래된 경우는 완전히 액화돼 있어요. 그러면 정말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다 긁어내야 되고 석션과 흡입도 해야 되고, 그러고도 안에가 남아있기 때문에 실리콘 자체를 약간 녹여서 최대한 제거를 하는 형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되게 힘들고요. 생각보다는 안쪽에 이물질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요. 이게 다 적으로 하자가 있을 때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걸 정말 하게 해야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인스타 성형외과 대표원장 김명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슴 보형물 제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가슴 보형물 제거해도 괜찮을까요? 가슴 보형물 제거 후에 다른 문제 생기면 어떨까요? 라는 이러한 질문들을 요즘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가슴 보형물 제거의 원인과 제거 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는 어떻게 우리가 제거하는 데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물감이 가장 커요. 또 하나는 보형물이 터졌거나, 또는 피막 구축이 심하거나, 또는 모양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거나 보통 많이 가슴 보형물 제거를 원합니다. 가슴 사이즈가 너무 커지면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이즈를 줄이거나, 또는 심한 경우에는 제거까지도 원하는 경우가 있죠. 보형물 수명 때문에 제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말이 안 맞고요. 보형물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을 해서 보형물 제거를 원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의사들하고 상담을 하면 당연히 보형물 제거하지 말라고 하죠. 최근 2008년부터 보형물이 사용됐던 것은 코에스브 젤 실리콘 보형물이에요. 이건 영구적인 보형물이거든요. 과거에 썼던 식염수백이라든지 하이브리드 백이라든지 그런 보형물들은 새는 증상이 많이 생겼어요. 그 포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포트를 통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이 빠져나가 버리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체인지를 해야 된다는 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보형물이 파열되지 않는 한은 평생 죽을 때까지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보형물이라서 걱정돼서 보형물을 제거한다, 이건 이치 안 맞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사실은 제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보형물이 파열된 경우에는 걱정할 수도 있고, 피막 구축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도 걱정을 하죠. 그렇지만 아주 심한 피막 구축이 아닌 이상은 보형물만 제거를 해도 대부분 해결이 되는 거고요.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볼륨이 있다가 볼륨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늘어났던 피부 자체가 100% 회복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처집니다. 처짐 증상이 생겨서 윗꺼짐이 심해질 거고요. 나이 먹으면서 가슴 수술이 정상적으로 잘 되면은 함께 처져요.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보형물은 여기 있고 가슴 조직은 아래로 떨어지고 굉장히 보기가 싫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형물 제거를 원하는 경우가 있죠. 양쪽에 비대칭도 생길 수 있고요. 원래 비대칭이었던 게 교정을 했던데 그것도 다시 돌아올 수 있고요. 드물지만 수술 후에 장액종이라고 해서 물이 차는 현상도 생길 수도 있고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현실감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수술 후에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형물 제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절개 부위를 통해서 보형물을 제거만 해서 깨끗하게 세척하고 우리가 봉합을 하면서 안쪽 피막이 다시 달라붙게끔 시간을 기다리는 게 있고요. 가장 심플한 방법이죠. 보형물이 터졌을 경우에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실리콘 젤이기 때문에 실리콘 젤을 정말 제거하기가 쉽지 않아요. 최대한 제거하고 똑같은 과정을 겪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피막 구축이 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두꺼워진 피막을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을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피막이 딱딱하게 만져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남아있는 두꺼워진 피막 전체를 제거할 수도 있고, 너무 심하게 두꺼워서 만져지는 부위만 제거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은 보통 한두 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보형물 제거에서 가장 힘든 케이스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보형물이 터져서, 그것도 오래된 경우에, 얼마 안 된 경우는 쉽게 제거가 되지만 오래된 경우는 완전히 액화돼 있어요. 실리콘 젤이 액화돼 있으면 본드같이 끈적끈적하게 풀같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다 긁어내야 되고 석션같이 흡입도 해야 되고, 그러고도 안에가 남아있기 때문에 실리콘 자체를 약간 녹여서 최대한 제거를 하는 형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되게 힘들고요. 그 다음은 피막이 구축이 심한 경우에는 피막을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피막 전체에 전절제 하는 것도 까다롭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텍스처드 보형물을 많이 사용했을 때 수술이 정상적으로 깔끔하게 되지 않으면 생각보다는 안쪽에 이물질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 몸에 저런 걸 가지고 있었다 생각했을 때 끔찍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 그런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염증 반응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 반응이 오래된 경우에는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저희가 수술하면서도
많이 놀래기도 하고요. 이게 다 수술적으로 하자가 있을 때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걸 정말 청결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형물 종류도 또 중요하고요. 수술 후에 실밥이 있는 경우에는 6일에서 7일째 제거를 하게 되고, 실밥이 없더라도 일주일 정도는 공간이 있던 게 없어지면서 비어있기 때문에 최대한 물이 차지 말고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붕대로 압박을 해 놓습니다. 그 뒤부터는 편안하게 생활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붙어야 돼요. 안쪽에 있던 피막이 유착되는 시간은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진행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가슴에 큰 충격을 주거나 가슴 쪽에 마사지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운동은 절개 부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만, 그러면 보통은 한 3주 이상 지나야지 상체에서 가벼운 운동을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소 6개월 전후로는 초음파 검사를 하셔가지고 물이나 피가 찼거나 또는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 번 더 체크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슴 보형물 제거는 후회 없는 선택일 수도 있고, 준비 없이 무턱대고 한다면은 정말 심리적인 상실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거가 목적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가슴 상태를 되찾는 것이라고 해요. 꼭 수술 전엔 전문가와 잘 상의하도록 하시고요. 보형물 제거 후 내 모습까지 잘 고민해보고 제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블로그, 카페, 카카오톡 채널이 있으니까요. 그쪽을 통해서 질문을 달아주신다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